신비한 하나라 공갑이 키웠다는 용과 유씨의 이야기. 공갑은 하왕조의 제14대 국군이다. 하나라 역사에서 비교적 극적인 군주 중 한 명이다. 그런 극적인 장면은 그가 대통을 승계하는 것과 평생에서 모두 엿볼 수 있다. 원래 그의 부친 불강이 죽은 후 그가 왕위를 계승했어야 하나 그의 부친은 왕위를 자신의 동생인 경에게 넘겨준다. 즉 공갑의 숙부이다. 공갑의 숙부 경이 죽은 후 경의 아들 근이 다시 왕위를 넘겨받는다. 정상적인 논리대로라면 이 왕위는 공갑과 갈수록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다. 근이 즉위한 지 몇 년이 지나 화하대지는 연이어 큰 가뭄이 들고 논밭은 말라간다. 백성들 중 병사 아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천재지변에 대하여 하나라의 신하들은 이것은 공갑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여 하늘의 뜻에 위배되어 하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근이 죽은 후 사람들은 공갑을 왕으로 옹립하게 된다. 왕위는 이렇게 공갑에게 넘어온다. 역사는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생각지도 못하게 공급이 즉위한 후에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나라의 가뭄은 이렇게 해결되어 버린다. 이는 공갑의 왕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었고 동시에 그의 명망은 최고조에 달한다. 사람들은 공갑의 덕행으로 사람들이 가뭄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라는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 공갑 자신조차도 자신은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공갑은 이때부터 귀신 이야기에 빠지게 된다.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공감립 호방귀신 사음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하루는 공갑이 큰 강가로 가서 노는데 2마리의 방대한 괴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괴물은 천천히 강 안으로 올라와 공갑의 앞으로 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전설상의 용이라고 했고 하늘이 대왕을 모시기 위해 보내준 것이라고 여겼다. 공갑은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2마리의 용을 붙잡으라고 시키고 왕궁으로 데려가 기르게 된다. 그런데 그때는 요순 시기에 전문적으로 용을 기르던 활용씨는 이미 없어졌고 전국에 이미 용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2마리의 용은 굶겨 죽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한 대신이 그에게 동해지빈의 유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찍이 활용씨로부터 용을 기르는 기술을 배웠다고 보고한다. 공갑은 아주 기뻐하며 대신에게 속히 유루를 데려오도록 명한다. 용을 잘 기르기 위해 공갑은 유루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었다. 아주 큰 용지를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유루가 요구하는 것이면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 공갑은 그를 어룡시로 봉하여 국군을 대신하여 용을 기르는 일을 맡게 한다. 좌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유하공갑요허유제 제사지승용 하락각이 가규자웅 공갑분흥식 이미획 활용시 도당시기쇠 기후유유로하교룡어 활용식 이사공갑. 좌전은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역사서 춘추를 노나라 문인 좌구명이 해석한 책으로 기원전 722년부터 481년까지의 역사를 다루면 공양전, 공량전과 함께 삼전으로 불립니다. 춘추시대의 사건과 전투, 정치, 사회 전반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춘추보다 사건 기록이 풍부하고 문장이 교묘하여 문학적 가치도 높습니다. 원본은 전국시대에 작성되었으나
현재 전해지는 좌전은 전한 말기 유흠 일파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전 정의는 이러한 좌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하여 학문적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좌전의 기록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유루가 용을 기를 줄 알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공갑의 2마리 용 중에서 1마리를 죽입니다. 이 유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죽은 이 용을 육장으로 만들어 공갑에게 이것은 바다에서 나는 큰 물고기이니 먹으면 정귀신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갑이 먹어보니 정말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루에게 가끔 이런 물고기 고기를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죽은 용의 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 되어 유루는 도망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두운 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유루가 보이지 않자 공갑은 사람을 보내 알아본다. 그러나 갔던 사람이 당황하여 돌아와서는 유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던 귀중품도 모조리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공갑은 크게 놀라서 수레를 부르지도 않고 시종의 뒤를 따라 용을 기르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갑은 유루의 거처에서 용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유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용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용고기까지 먹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갑은 유루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갑이 죽을 때까지 이 용을 기르다 도망간 유루를 붙잡지 못합니다. 생각해 볼 때 만일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공갑은 확실히 큰 강가에서 2마리의 수륙양서의 거대한 생물을 발견한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화하 문명에서 용 토템의 기원인 생물일 것입니다. 진실로 존재했던 독립적인 물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왕조 시기에 용의 이미지는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동물이나 가리켜서 용이라 고 공갑을 속여 넘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순 시기에 화하의 모든 정권에는 전문적으로 용을 기르는 직위인 활용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이라는 물종만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종은 분명 상고시대부터 살아남은 동물의 물종일 것이고 이 물종은 하왕조 이후에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중국의 역사서인 좌전에도 기록이 되어 전해오는 활용시 마이너스도 당시 마이너스 유루의 이야기는 유씨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기록으로서 한나라 고조 유방이 계승하였고 그의 40세 후손 유전이 1082년 고려로 동도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유씨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중국 한나라와 공갑왕의 용과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칩니다.